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 기초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무원하고 경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지금 이제 본 수업은 다 마쳤지만 그 본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 수업은 그 파트별로 이제 하나씩 문법 사항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 본 수업을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수업은 이 파트별로 20단원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오늘부터 하는 핵심 입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기초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영어에서 그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본 수업 때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또 잘 알아듣지 못했던 그 문법 사항들이 이 핵심 입문 수업을 듣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여기서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영어 공부 다 어렵고 문법도 어렵고 또 독해를 해야 되는데 단어도 많이 어렵고 또 단어 외우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 해결 방법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 그런 해결책 같은 것들이 다 지금부터 수업하는 이 그 핵심 입문 이 부분에서 다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어떤 면에서 나중에 이제 영어 공부를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나 좀 더 관심 갖고 이 부분은 영어를 못하거나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왔어도 실력이 좀 안 는다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수업에 비해서는 그 수업하는 내용도 그 강의 수가 아주 많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영어 부분이 좀 그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세요. 이제 책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 핵심 입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이제 기초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건데 기초만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그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부분들 설명도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책의 구조는 맨 처음에는 이제 핵심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기초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필기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해놨거든요. 시중에 보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책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다 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론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부족하니까 누구든 다들 영어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귀찮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이론을 쭉 적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책으로 혼자 공부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수업까지 들으면서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제가 필기를 해주면 그거를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필기했던 것을 다시 또 노트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여러 번 과정을 겪으면서 미처 써져 있을 때는 못 깨달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다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라서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게끔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파트 1은 기초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받아 적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만의 또 핵심 노트가 될 수 있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책에 그 공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직접 바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보다 따로 연습장에다가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책에다가 옮겨 놓으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만의 또 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에는 그 챕터가 3개로 나뉘어 있어요. 핵심 기초, 동사 기초, 품사 기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핵심 기초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론으로 따지면 정말 몇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 그 본 수업에서 그 오랫동안 배워왔던 부분들 있죠. 그 20단원 해서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요 핵심 인문, 이 기초 영어 이 부분을 들을 때는 그 챕터 1에서 배우는 핵심 기초,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게 좀 철저하게 연습들을 하세요. 이것만 잘하고 나면 금방 영어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트식으로 정리하게끔 이제 해놨으니까 하면 되고, 그 맨 처음에는 기초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처음부터 기초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엮어가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오히려 중간 부분에 가면 좀 쉬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처음 이제 우리 지금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약간만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바로 영어에 대해서 좀 눈이 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그냥 저를 믿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그 연습 문제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2에서는 왜 이론이 없냐면 그 이론은 우리 본 수업에 본 교재에서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쓰면 여기도 페이지만 늘어나는 거지 뭐 별로 책 구별도 안 되는 거고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 수업 시간 어차피 들으면서 이론 정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파트 1만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가고, 그리고 그 본 수업 시간에서 쭉 우리 배웠던, 그리고 안 들었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각 파트 2의 연습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 그 본 수업의 각 단원의 기초적인 것들만 따로 묶어 놓은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 2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 부분들은 본 수업을 먼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직전에 간단하게 그 이 핵심 인문에서 수업을 듣고 그 부분을 해서 다시 들으면 다시 말해서 같이 공부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파트 1만 끝나고 나면 파트 2부터는 이 핵심 인문 수업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한 바퀴 쭉 돌렸던 그 각 단원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파트 2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얘기들은 하기로 하고, 이제 바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맨 처음에 이제 기초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책에다가 바로 적지 말고요. 따로 연습장에다가 적어 놓고 그걸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좀 깨끗하게 뭐 좀 약간 펜 색깔도 좀 달리 해가면서, 또는 여러분들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제가 그냥 말로 넘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중에 또 못 알아들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빨리 체크를 해놓다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노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면, 그리고 그걸 복습을 하면 이제 바로 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연습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문제 풀 때는 바로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때는 요 동영상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영상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야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기분 가지고 그냥 제 수업을 바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중에 좋은 책이 아주 많지만 그러면 그 좋은 책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면 누구나 다 영어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 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는 책이 아무리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을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뿐이고 또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냥 좋다 하니까 그냥 좋다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극소수거든요. 또 단어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단어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지를 않으면 그 책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하는 내용에서의 이 핵심 기초 노트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와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못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요걸 좀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챕터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핵심 기초가 있고, 동사 기초, 품사 기초라고 있는데, 요 2단원, 3단원은 우리 본 수업에서 했던 문법 단원 명칭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이 핵심 기초예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이론 정리를 만약에 빽빽하게 해놓으면 총 10페이지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냐에 따라서 영어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갈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 핵심 기초만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영어는 금방 변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본 수업 때 해결 안 됐던 게 그게 다 해결이 돼버린다고 여기서요. 자, 여기 이제 핵심 기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유니트로 나뉘어서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거예요. 유니트 1에 팔품사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 2에 단어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용어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 결론은 유니트 2에 문장의 종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문장의 종류라는 거 수업을 쭉 듣다 보면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맨 처음 시작할 때 또는 그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부분들이 여기서 쭉 나올 거라고요. 감탄문이라든가 명령문이라든가 의문문이라든가 또 긍정문, 부정문 이런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하면 1년 내지는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계속 배워왔던 내용인데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끝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1시간, 2시간 정도로 다 이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이론 정리를 했다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 배워왔던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다닐 때 진도를 못 쫓아갔기 때문에 진도를 계속 예습 복습을 하면서 진도를 쫓아갈 수만 있었다면 학교에서 배웠던 과정은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6년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도만 쭉 쫓아왔었다면 지금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 이런 부분들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려고 하다가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앞부분에 대한 복습도 못하면서 또 수업은 듣긴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피 없이 그냥 수업만 쭉 쫓아오다 보니까 영어라는 과목은 그냥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옛날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작을 할 때 요 팔품사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요 팔품사 부분을 학원이 아닌 이상은 학교에서는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대신 이제 학원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과정에서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건 대부분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숨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에 정말 중요한 내용, 본 수업 시간에서도 이해 못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총 이론으로 따지면 10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에서 영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을 잘 듣고 하는 방향, 뭐를 초점을 맞춰서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깨우쳐 가면 본 수업 시간에 막 흩어져 있었던 그런 이론들이 단 몇 단원만 가지고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활용만 하면 금방 영어는 달라져요. 뭐 챕터 2, 챕터 3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영어가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돌이켜보면 느껴요. 정말 중요한 거를 그때 배웠구나라는 거. 그걸 이제 지금 시작을 할 거라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여기만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근데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뻔히 아는 얘기를 왜 또 해주고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다시 계속 되새기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공부하는 방법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만 일정 시간만 계속 복습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할 테니까 그 부분만 이제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제 알고 이제 팔품사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저 교재에 3페이지 보면 유니트 1에 팔품사라고 해서 이제 밑에 주부와 술부 그리고 단어 팔품사라고 나오죠. 주부 술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단어에서 팔품사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이 팔품사 부분은 두 파트, 세 파트 정도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하나씩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 3페이지 보면 단어에 팔품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용어에서부터 잠깐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든 또는 어떤 그 문법책을 보든 간에 정말 여러 권의 문법책을 봤을 텐데 맨 처음에는 이 품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어 놓은 건데 대부분 우리는 이걸 좀 그냥 건성건성해서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고요. 핵심이 더 중요하니까 핵심 바로 들어가면 되지 이런 건 뭐 하려고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져보세요. 단어마다 영어 단어는 단어마다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가지고 8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 그게 바로 팔품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뜻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 책, 물, 우유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을 거고 뭐 행복한, 아름다운 또는 한국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도 있을 거고 뭐 하다, 되다, 뭐뭐이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을 거고, 형용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뭐 행복하게, 아름답게, 뭐 빨리 이런 식의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을 거고, 또 단어는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그는, 그녀는, 그들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도 있고, 또 뜻같지도 않은 뭐뭐에, 뭐뭐로, 뭐뭐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뜻을 중심으로 해서 8가지 내지는 9가지로 분류하는 거, 그걸 팔품사 내지는 구품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책, 물, 우유 또는 이제 사람 이름 같은 거, 사람 이름 무슨 제인 이런 사람 이름 또는 어떤 물건의 이름, 바로 이런 이름, 이걸 뜻하는 게 바로 명사예요. 한문어로 그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명사랑 성격이 비슷한데 바로 이런 거. 그, 그녀, 나, 너,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이것, 저것,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냥 한번 들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노트 필기를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은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건 대명사라고 한다고요. 또 뭐 행복한, 아름다운 한국의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그래. 그럼 이제 또 다른 책들은 형용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정의는 처음에 머리에 와 닿지도 않아요. 뭐 성질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 한다. 그런 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단어가 형용사라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니은, 단어의 끝이 니은 또는 뭐뭐의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뭐다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 행복하게, 아름답게, 빨리,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고, 지금 쭉 적어주는 게 품사의 명칭이에요. 이게 지금 8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뜻같지도 않다라고 했던 뭐뭐에, 뭐뭐로, 뭐뭐의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접속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을 안 듣지는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국어할 때도 이런 식의 문법 얘기는 나오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8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뜻으로 구별하는 게 바로 팔품사예요. 단어의 뜻을 8개로 구분을 해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나누는 걸 바로 8개의 단어의 종류, 그게 바로 팔품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 요 핵심 인문에 뒤쪽에는 그 단어 정리를 또 따로 해놨거든요.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일단 단어도 기초적인 단어도 같이 외워야 되니까 거기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품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이 형용사에 속하는 단어가 뭐냐 이런 고민은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품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았으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시간에는 그 팔품사 중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요 3가지만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가는데 한 10분, 15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다음 수업 들을 때부터는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효과를 보니까 이제 처음을 좀 집중해서 들어요. 단어를 8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명사라는 건 뭐냐면 방금 예를 잠깐 들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여기서 이제 사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제외한 모든 명사를 사물이라 한다 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물, 이건 물건, 이거랑 같은 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명사인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책, 우유, 빵 이런 거 또는 사람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다 이런 게 명사라고요. 이름이라는 게 바로 명사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명사에 대해서 여러 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줄이야, 딱 한 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외워두라 이거예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명사라고 하는데, 이 명사가 이제 문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랬던 명사가 이런 뜻을 가진 걸 명사라 하는데, 이랬던 단어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외워야 돼요.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가지. 이걸 이제 그 3페이지 그 명사 옆에다가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연습장에다 좀 적어 놓고 필요한 부연 설명들은 일단 좀 빨리빨리 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 필기할 때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명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명사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5개.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딱 5개로 쓰여요. 명사는 문장에서 무조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로 쓰여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핵심 인문이라고 기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초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명사가 뭔지도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도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이런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기초지만 못 알아듣는 말 나온다고. 못 알아듣는 말 나올 수 있잖아. 지금 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란 건 또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나중에 다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 5개를 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 5개 중에 하나로 쓰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그때부터 영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한 한 줄이야 이게. 자, 다음 대명사라고 있죠. 대명사는 또 이 명칭을 잘 활용을 해봐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이제 먼저 들은 분들은 이런 말들을 좀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대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대부정사라는 것도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 여기서 이 대라는 게 바로 대신해서 썼다라는 얘기야. 대신해서 썼다. 이것도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알았으면 이제 바로 그냥 대명사로 들어가요. 대명사의 이 대라는 건 뭐냐면 대신해 쓴다는 얘기예요. 대신. 근데 왜 대신해서 쓰냐? 이제 대명사 설명이에요.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 대명사도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장 속에서 쓰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의 반복. 이렇게 쓰였던 명사들. 이 명사가 내용상 중요한 명사라면 한 문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문장에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 계속 이 명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매번 썼던 걸 다음 문장에 또 쓰고, 그 다음 문장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라 이거죠. 바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 자리에 명사 대신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대명사란 명사 대신 쓰는 거다. 이렇게. 명사 대신. 이 말만 잘 기억하면 요 용어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대명사인데 대명사의 역할은 이건데, 그러면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가 반복됐을 때 그 명사 자리에 쓰던 그 명사 대신에 대명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도 바로 명사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대명사도 명사의 역할 5가지를 그대로 똑같이 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앞으로 이제 곧 쓸 거니까 이제 줄여서 약자로 간단하게 쓰기로 해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한번 쓸 건데 이제 약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요 기호도 익혀 놓으라고요. 그래야지 시간 절약이 되니까.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줄여서 쓸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가요. 동격,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 그냥 이렇게 줄여 적어 놓은 거예요. 대명사도 문장에서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대신 사용한다. 그래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같은 역할을 밑에다가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주어부터 시작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로 쓰인다. 이렇게. 그러면 팔품사 중에 지금 2가지를 배웠는데 결론은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용어로 명사, 상당, 어구. 나중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명사,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 됐고, 그러면 이제 팔품사 중에 2개는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한 줄 내지 2줄 정도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품사가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4개죠.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동사.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총 7개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또 하나는 뭐냐? 그게 바로 감탄사예요. 근데 감탄사는 누구나 다 알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우, 브라보, 이런 거. 뭐 알라스, 이런 거.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금방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게 된다고요. 감탄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팔품사에 속하는데 이건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빼고 7개만 이제 배우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형용사까지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부사를 이제 간단하게 배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바로 나와요. 아까 10분, 15분만 집중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고, 형용사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놓으면 부사로 설명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건데 여기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접속사랑 동사는 설명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일단 이제 형용사까지만 먼저 들으세요. 자, 그래서 품사 2개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형용사. 간단해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형용사는 그럼 어떤 단어를 형용사라 하냐?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단어의 뜻을 외웠는데 그 단어의 뜻이 니은으로 끝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예쁜 이렇게 니은, 실증난 할 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고 뜻이 또는요 뭐뭐의 이렇게 끝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 형용사라 한다. 그러면 이제 접근이 제일 쉽게 될 거예요. 이 기초편에서 뒤쪽에 가보면 기초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단어 정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 단어 정리한 데 부분에서 명사 찾아보고 대명사 찾아보고 형용사만 찾아보고 뜻만 한 번만 쭉 읽고 와도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 이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진 단어들이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형용사는 문장에서 딱 두 가지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2가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임. 이렇게 딱 2가지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예요. 근데 지금 보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수식한다는 게 뭐냐?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워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요. 명사는 역할이 5가지. 대명사도 5가지. 형용사는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역할이 딱 둘 중에 하나. 이렇게 2가지.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사를 배울 건데 부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형용사 밑에 보면 관사라고 해서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사를 따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별도의 품사로 뽑아내면. 근데 관사는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낼 의미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사는 그러면 팔품사에는 형용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속에 포함된다 해서 이제 밑에다가 관사라고 이제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관사가 나오면 형용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관사라는 명칭을 그냥 바로 써버리세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관사에 대한 설명 조금만 추가로 들어요. 관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부정관사와 정관사. 영어가 어려운 이유, 6년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10년, 초등학교까지 공부했으면 10년, 12년 이상을 공부를 했었어도 영어가 어려운 이유, 쉬운 걸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정말 영어 단어 중에서 이거보다 짧고 이거보다 간단한 단어가 없지만 이거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몇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리는데도 이런 것도 또 형식적인 거지 하고 또 그냥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정관사는 더를 정관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뜻이 더는 뜻이 그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인 뜻이고요. 더북하면 그 책 이렇게 되니까 어나 언은 기본적인 뜻이 하나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다른 뜻도 있지만 하나라는 뜻을 가질 때가 많다고. 근데 어나 언을 부정관사고 더는 정관사. 관사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점. 잘 생각해봐요. 영어를 완전히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계속 공부를 해왔던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것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럼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부정이라는 말과 정이라는 말을 좀 잘 활용해요. 여기서 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부정 이 말은 정의 반대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이라는 말은 조심할 게 긍정의 반대가 아니고요. 뭐뭇이 아닌 이런 뜻의 부정이 아니고 부정관사의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정해져 있지 않다. 정관사는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고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그 책 그러면 상대방이 아는 책이잖아요. 근데 어떤 책? 한 권의 책?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책이잖아. 바로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관사는 부정 이 말을 풀었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불특정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불특정한 명사 앞에 쓰는 걸 부정관사라고 해요. 그러면 정관사 그러면 그 책, 그 집 그러면 상대방이 뻔히 아는 거야 이건. 그래서 정관사는 어쩔 때 붙이냐면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는 특정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명사 앞에 붙이는 게 더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나왔어요. 불특정하다, 특정하다. 불특정하다라는 말이 부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 특정이라는 말이 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았으면 한 가지만 더요.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명사인데 반드시 단수, 하나를 뜻하는 단수명사에만 써야 돼요. 부정관사는 하나란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북이 있으면 이게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복수를 써봐라. 북스 이러면 책들 그럼 여러 권이 될 거 아니에요. 어는 여기다만 쓸 수 있는 거야. 불특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를 썼다. 하나의 책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단수명사 하나를 뜻하는 단수명사 앞에만 쓰는 거예요. 여기다는 쓸 수가 없고. 그러면 부정관사가 이러니까 정관사도 그러겠거니 할 수가 있는데 정관사는 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정관사는 이렇게 설명 끝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한 단수명사 앞에 붙이는 게 부정관사다. 정관사는 상대방이 뻔히 아는 특정한 명사인데 특정한 명사면 단수건 복수건 상관이 없어요. 특정하기만 하면 단수에도 복수에도 다 쓸 수 있어요. 말도 그대로 성립돼. 예를 들어서 the book 그러면 그 책, the books 그 책들 전혀 뭐 어색한 거 없잖아. 특정하기만 하면 단수건 복수건 더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관사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명사 대명사 간단하게 설명 끝났고 대명사는 형용사는 딱 두 얘기 하고 끝나고 관사가 좀 쉬운 건데 오히려 좀 복잡하게 간 느낌이 있는데 관사는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나중에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는 좀 추가로 배울 게 있지만 관사는 이게 거의 다 전부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밑에 관사까지를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끊는 이유는 부사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지금 끊을 테니까 지금 칠판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외워놓은 다음에 공부를 해놓는데 이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좀 외워보라고요. 간단한 것들만 외워놓고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부사에서 이제 뭔가를 좀 정리해보면 바로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팔품사 이어서 이제 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